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 시황 분석과 암호화폐 분석,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페이코인이 조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날 핀테크 페이코인, 스택스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생태계 진출이라는 기사로 크게 올랐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페이코인과 스택스가 협약을 맺고 단순 결제를 넘어서 비트코인의 특수한 관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인데요.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단순 기사성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페이코인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보라코인의 발행사인 웨이투빗을 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라코인도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꽤나 좋았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시세가 또 아래로 밀렸죠. 보라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조금 올라서 구독자분들이 물리신 그 물량 조속히 빠른 시간에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밀크가 상당히 크게 올랐었죠. 이번에는 밀크가 엠버서더 호텔 그룹과 멤버십 포인트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경험을 증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엠버서더 회원분들은 이 밀크 코인을 통해서 엠버서더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엠버서더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월자에서 발행한 코인인 만큼 앞으로도 메이저급 숙박업소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관심 종목으로 넣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올해까지 코인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4.0%로 상향했지만 기준 금리는 동결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 회복세가 지속될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기업들은 좋아졌지만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서민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안 좋다는 판단으로 동결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면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 이번 연도까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특히 코인의 경우는 내년에 과세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또 오기 힘들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높은 확률로 말이죠.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월봉을 먼저 보시면 이브닝 스타 캔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하락 반전 패턴, 아직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말은 즉 현금 비중을 항상 40에서 50% 정도는 비축해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구간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언제쯤 안전해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이 하락이 나오는 음봉 보이시죠? 이 음봉의 시가가 한 49K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여기 양봉이 하나 만들어져서 49K 위에서는 마무리 되어야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고 시세가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그때부터는 비중의 60%, 70% 정도씩 계속해서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가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37K 정도 됩니다. 어저께 정확히 지지를 받았고요. 제가 어저께 38K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내려가서 37.2K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캔들 모양은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 보이시는 음봉 보이시죠? 꼬리를 달았다라는 것은 매도세를 어느 정도 잡아먹었다. 그리고 다음날 확실한 양봉 캔들까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려놓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추측해볼 수가 있겠고, 음봉팽이 캔들을 한번 간을 떠보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발생한 양봉팽이 캔들까지, 그리고 오늘 진행 중인 캔들 모양까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저항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지와 저항 구간을 설정하실 때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좋다
근거가 2개 이상 있으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저항이나 지지로 잡으면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구간이 바로 41.1K와 42.2K 구간입니다. 그 근거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상승 반전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 패턴을 유효화시키려면 적어도 중요한 포인트로 이 넥라인, 파란 색깔 선 보이시죠? 넥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줘야 이 패턴이 완성되었구나, 상승 반전으로 전환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장대 음봉 보이실 텐데 이 음봉의 시가와 많은 에너지들이 겹치는 구간이 이 구간이기도 하고 넥라인이 겹치기도 하는 구간, 근거가 2개 이상이죠. 그러므로 41.1K와 42.2K는 비트코인의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를 뚫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하락에 대해서는 여기서 리테스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37K만 뚫리지 않으면 이 박스 구간 안에서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네요. 5월달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업비트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현재 폴리메스 코인이 큰 거래량을 동반하여 아주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폴리메스 코인의 저항 구간은 379원부터 397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돌파를 했나? 라고 보여지지만 아직 4시간 봉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4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폴리메스 코인은 내일도 좋은 시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코인을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84원과 364원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이오스, 퀀텀, 오미세고, 보라, 네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코인인데요. 스택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관심 코인으로 몇 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던 밀크 그리고 플로 코인도 있죠. 보라 코인도 있고요. 이러한 코인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일봉상 매우 큰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밀크도 마찬가지고 엔진도 마찬가지고 플로우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 발생했죠. 그 이외에도 보라,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여기 5월 24일날 발생한 거래량이 오미세고가 업비트에 상장한 이래로 가장 컸던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좋았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페이코인을 볼 수 있겠는데요. 페이코인 역시 바닥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RSI 다이버전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코인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1970원에서 1차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뚫고 지지를 받더라도 2400원 근처에서는 또 저항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업비트에서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코인을 여러분들이 보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매수하셔도 3개에서 4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시니까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매수하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거래를 한다 라고 하시면은 보라코인을 매수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일단 100만원 먼저 진입하신 다음에 2분할로 밑에서 200을 받으셔도 되고 3분할로 균등하게 100, 100, 100 나누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통 1차에서 3차까지 매수가를 드리곤 하는데 사실상 3차까지 가면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와 2차 라인 안에서 대부분 다 체결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3만원으로 거래를 하신다면 100만원 그리고 그 밑에서 200만원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균 단가도 상당히 준수하게 맞춰진 효과가 있으므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5월 마감까지 아직 남았으니까 보수적인 태도를 조금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의 수급이 터진 종목을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5월 하락을 돌아보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하락에 대한 의견을 제시드렸었고 꽤나 큰 쇼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50%는 꼭 비축해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단순히 종목을 추천해주고 버티면 올라간다 이런 식의 매매는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3월에서 4월달까지는 좋았죠. 하지만 5월달에도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물론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말이죠. 내가 이분의 투자를 잘 팔로우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 투자는 스스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남은 시간 6개월에서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태도로 매진해야 된다, 열심히 거래를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고 계속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의견,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릴 테니 저희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계속 거래를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